네. 네. 아유, 저희가 또 이렇게 이벤트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네.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네. 이런 걸로 손님 끄냐고. 있는 손님들한테 주는 거야, 임마. 이걸로 무슨 손님 끌겠니? 아이고, 물론 데려오시면, 모셔오시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이걸로 손님 끄는. 에이! 박병창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우리보다 좀 덜 떨어졌나요? 네, 좀 비슷비슷해. 네, 덜 떨어진 시장. 아, 나스닥이 어제 2.5가 빠졌잖아요. 1.8. 1.8 빠졌어요? 맞았습니다. 아, 저만 빠졌나? 아무튼 나스닥 예. 1.8, 다우 1, S&P 아니 500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이 네, 한 2.5 코스닥. 어제 빠졌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등락폭이 원래 더 심하니까 네.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튼 미국 시장 빠졌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제가 데일리 방송을 하니까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있을 시장은 때는 좋은 참-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아요 원래. 근데 안 좋은 뉴스가 많다라고 한 지가 벌써 뭐 한 2주 되고 추석 연휴 전에는 안 좋다 얘기한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안 좋다 했지만 네. 전체 시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안 좋은 뉴스가 아니었고요. 노이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고요. 특히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즉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종목별 조정을 보였지 시장 전체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이제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연준이 그냥 확실하게 시황의 악재를 지금 얘기를 함으로써 전체 시황이 좀 방향을 잡으면서 조정 하락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흐름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FMC 후 폭풍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하고 나서 어제 점심에 이제 후배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방송하면서 뭐 피곤했냐, 화를 내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제 제 뉘앙스가 좀 그랬나 봐요. 어제 방송에 왜 그랬냐면 속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우리 보통 금융정책은 내부 시차는 작지만 외부 시차가 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재정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고 외부 시차는 바로바로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금융정책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효과에 대해서 지켜보는 외부 시차의 기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심 이번에 지난번에 6월 전도표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탠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편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웬걸 뭐 거기다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전도표를 위로 올려놓으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례적으로 어제 텐트럼의 표현을 썼잖아요. 오랜만에 들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전도표를 찍으면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래도 시장이 너희들이 버틸 거야? 이래도 경기가 버틸 거야? 연준은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값도 엄청 오르고 있던만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아, 그래요? 파월이 의도한 대로 시장은 하락했다. 되게 웃기죠. 연준 위원들이 파월이 시장을 내리려고 그럴 것이냐? 뭐 음모론이냐? 이렇게 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경기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 떨어지는 부분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언급을 계속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어제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시장의 기대를 연준이 진압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시장이 역시나 그 카운터펀치를 맞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11월에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정말로? 정말이야?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야? 뭐, 거기까지는 좀 후퇴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여기서 더 할 거야? 이런 11월 의구심들이- 인상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근데 연준에서는 야 그냥 기대하지 마.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거고 그러다 막 보니까 그 미스매칭이 생겼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동안의 수급적 요인으로 하락을 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황의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매물이 나오면서 종목 조정 장세였고요. 네. 이번에 FOMC 끝나고 나서는 시황의 악재가 작용을 한 겁니다. 시황의 악재라는 하면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환율과 금리가 움직이는 거니까 네. 아까 전번에 말씀 주신 대로 네. 그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이제 시장이 그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코스닥이요 5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9월 1일 이번 달 들어서 딱 3거래일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안 좋았나. 근데 그동안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안 좋았던 것은 국내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면서 종목별로는 먼저 조정을 보였고요. 요게 지금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이따가 오늘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목별로는 먼저 계속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 기관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는 꽤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30%, 어떤 거 뭐 반토막도 나고 고점 대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은 일수와 그리고 더 많은 하락을 한 거고 코스피는 중간에 소문없이 동시만기의 이벤트가 있어서 코스피는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지수가 2,500포인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휴장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거래일수로는 4일 휴장이고 토요일, 일요일 껴서 6일 쉬는 연휴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러면은 한번 연관되어서 보면은 뭐 다음 주에 뭐 그렇게 뭐 해외 빅 이벤트 이런 것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PC 빼놓고는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요번에 쉬는 것은 오히려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좀 쉬고 오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지들이 빠졌다 올랐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안정화되는 그런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여튼간에 우리 시장은 뭐 연휴 또 앞에 있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뭐 우리 시장은 좀 이제 침체된 분위기에서 개별 악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나스닥도 그렇고 뭐 2%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떨까요? 뭐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까? 야, 추석 전에 내가 이거 진짜 위험해지니 다 팔고 뭐 반이라도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럼 어떤 거 팔고 어떤 거 사야 되느냐? 이게 현실적인 우리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크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추세 하락으로 향후에 볼 것이냐 아니면 W자 정도의 조정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S&P 500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기준이니까 S&P 500이 월봉입니다. 아주 가파르게 왔고 또 작년에 급락했다가 이번에도 아주 가파르게 거의 신고지수 근처까지 왔어요. 월가에서는요 전부 다들 S&P 500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렸어요. 그동안 계속 올렸습니다. 4,600, 뭐 4,900 신고지수 난다라고 거의 대부분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연준 FMC 요번에 9월 FMC 끝나고 나서 한 방 맞은 거예요 이번에요. 전부 다들 그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어제 그저께만 해도 어디였죠?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 모건 스탠리였는지 IB 한 군데에서 네. 이게 목표 주가 상향했어요. S&P에 더 높게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음봉이 탁 생겨버린 거잖아요. 월봉으로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당분간 못 가겠다. 월봉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냥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제가 뉴스보다도 이거 그리는 바람에 뉴스를 많이 못 가져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게 S&P 500 주봉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S&P 500에 제 박스권을 맨날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지금 음봉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좀 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 줬다가 내려오고 반등 줬다 내려오고 하는 작년처럼 하락 추세로 이제 가는 거냐? 아니면 반등 줬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냐? 어렵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미중간 어떻게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시황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 핵심이 금리와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FOMC의 점도표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데 거의 뭐 안 하는 쪽으로 어저께 나온 거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없는 거고 시장은 지지부진하면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빌리는 거 아니냐. 또는 연준이 이제 금리나 요번에 한 거에서 점도표가 바뀌면서 이 점도표는 12월에 나오지만 그것이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연준이 시장 달래기를 하면서 밑으로 흐르기보다는 그렇다고 정고점 돌파도 못하지만 그 밑 위에서 W자 조정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의 일봉입니다. 이 애플의 170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의 170달러의 저점은 8월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73달러거든요. 애플이 지금 이 17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네.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추세 하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17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번 하락에 애플은 다른 것들은 뭐 3%씩 뭐 4% 빠지는데 애플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얘는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미리 빠졌죠? 예, 얘는 이제 미리 여기서 빠진 거는 이번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상관없. 이거는 이제 중국 가구의 노이즈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번에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애플 한번 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프로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애플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게 애플의 일봉입니다. 그다음 이게 엔비디아의 일봉입니다. 엔비디아. 예. 이번 시장은 뭐니 해도 엔비디아가 끌고 갔어요. 전체 시장을요. 근데 엔비디아가 신고수 내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이 신고 이슈를 내기 전에 지난 6월에 이미 갭3선에서 간 거고요. 이 상단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 우리 엔비디아 실적 성장 내년에 팔 것까지 다 되어 있다. 이 얘기 한참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평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오버슈팅이 되지 않았냐, 너무 단기가 많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도 보면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약간 밑으로 조금 더 있지만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번에 직전 고점 근처에 가다가 테슬라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덜 빠졌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른 건 밑에까지 와 있는데 얘는 지금 이후에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직전에 시작했던 요번 상승에 시작했던 왜 제가 줄을 이렇게 긋냐면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아까 그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렇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가버립니다.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얘들이 되면요. 아니 테슬라 보면 예. 저는 예. 이제 워낙 차트를 잘 모르니까. 예, 그냥 느낌 예. 직관적으로요. 테슬라 보면 예. 저 전에 저점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 저점 깬다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요걸 지금 왜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자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220달러에 와요. 이 안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380달러 정도 여기로 떨어져요. 네. 애플이 170달러 뭐 비슷한 하방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전프로님은 이거를 순점할 겁니까? 아니면 보유할 겁니까? 아니면 현금 있으면 사고 싶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하지는 않고 예. 싼 거 같은 막 사는데.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가격 메리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위에서 얼마나 빠졌고 네네네네. 얘가 여기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추세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정말 이제 한동안 올 연말에 장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이 밑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네. 리바운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리바운딩의 힘을 한번 거기까지는 봐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리고 나서 네. 이게 다시 꺾여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직전 저점 깨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보고 결정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리 결정해, 지금 결정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매크로 시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판단이. 네네.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내려와서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리바운딩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냐로 봤을 때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말씀드렸고, 제가 결론은 내드리진 않고 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2차 전지가 7월에 고점 찍었습니다. 네. 그다음 반도체 HBM 막 떠들다 고점 찍고 내려왔고, 로봇 고점 찍고 내려오고, AI 고점 찍고 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순환 상승의 선순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월 이후에 순환 하락의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기관들이 계속 팔면서 종목별로는 사실은 과매도 현상이 제가 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국내 기관들 중에 네. 연기금을 예를 들어볼게요. 연기금이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리고 가끔 드리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에 딱 올라가니까 3만 원부터 4만 원까지 막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게 4만 원 갔다가 이게 3만 원을 깨고 다시 2만 원으로 들어오니까 막 팔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걸 몽땅 그냥 10만 주, 20만 주씩 막 던지는 거예요. 기관들은 로스컷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냥 밑으로 되니까 로스컷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팔기는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종목별로 보면은 10만 주, 20만 주씩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 던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여러 가지 차익 실현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지금 매도를 지금부터 하는 기관들의 매도는 제가 보기에 차익 실현은 아니에요. 맨날 떨어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이 아니고 로스컷이에요. 그냥 로스컷. 아, 손절. 예, 로스컷이 나오는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로스컷해서 여기서 터닝하지 못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관들이 로스컷하고 떨어지는 동안 최근 2주 동안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샀어요. 그 종목들을 보시면 개인들이 대부분 샀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니 2차전지 뭐 종목들 다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거기에 신용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용이 털린다. 신용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밑에서 진정한 바닥이 되고 올라간다. 이거를 어떻게 30년간 울고 먹습니다. 30년 내내 그랬어요. 30년 내내. 근데 매번 그렇게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로스컷 나오고 개인들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신용 매물 나오는 가격까지 오면은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실종이라는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가치니 뭐 이런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지금 사실은 위험한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그저께 시장이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걸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인들은 저가에 매수해서 외국인들이 이걸 좋게 보고 사네?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그냥 알고리즘입니다. 급락을 해서 사서 올라오면 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은요. 개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기관의 로스컷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용 매물이 나오는 단계까지 이게 가냐 안 가냐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뭘 오늘 말씀드릴까 하다 어려운 얘기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추세에 밑으로 밋밋 갔어요. 제가 올해 내내 이 추세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가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코스닥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먼저 조정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딱 이 FOMC 회의 끝나고 이게 어제 깬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그냥 요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마저도 지금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고 지수가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은 종목은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건 삼성전자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정포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66,000원에 하고 밑에 박스권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에 있다가 이걸 딱 올라섰습니다. 그랬다 여기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이 하단에 들어올 때,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깨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아니야, 이거는 확인 나는 하고 싶어. 아니야,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건 좀 매수 저가면서 가격 매수 찝찝이죠. 생겼잖아. 사야 되는 거 네. 아니야? 이게 다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어제 그저께 시장이 폭락을 했죠. 에코프로는 올랐어요. 왜요? 얘는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이미 떨어졌어요. 지금 다른 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에코프로는 덜 떨어진 겁니다. 2차전 중에. 이게 대표 네.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겁니다. 얘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이 하락폭이 좀 작은 겁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얘는요. 그리고 다음 볼게요. 이거 한미반도체입니다. 대표 종목만 그냥 갖고 왔습니다. 얘는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는 그동안에 그냥 추세적으로 조금씩 오르다가 한 방에 오르면서 이제 막 HBM이 막 각광을 받은 요때예요. 그러면서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에 와 있습니다. 요만큼 텀이 조금 더 있죠. 텀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부 다들 대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약 25에서 30% 정도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로봇의 대표 종목은 뭐였죠?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거 차트 한번 보세요. 얘도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느냐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가느냐는 굉장히 기초 분석은 사후적이기 때문에 기초 네. 분석에 맞게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격이 어디까지 와 있냐, 사람들의 이 가격을 보고 심리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심리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 레인보 로보틱스 여쭤보는 거예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 아래로 떨어져요. 이 선 있죠. 네. 이 선 안에 떨어져요. 한미반도체가 이 안에 박스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66,000원, 7,000원까지 와요. 그러면 전프로님은 이걸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유하시겠습니까? 사야죠. 오히려 그냥 사신다. 그 정도면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각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거기에 답은 몰라요, 이건요. 네.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우리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네. 이거 리바운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오면 리바운딩 지수는 있어요. 종목의 리바운딩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바운딩을 하는 그 순간에 기관들이 로스컷을 하면서 던지면 리바운딩을 하지 못하고 개인들의 신용 매물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신용 매물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빠졌다가 하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더 빠졌다고 시장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위험성으로 한 군데 두시되 이 가격까지 오면 우리 시장은 종목별로 먼저 맞았어요. 종목들 보시면 전부 다들 먼저 맞았잖아요. 네. 미국은 이번에 맞으면서 내려오는 거지 우리 시장은 먼저 벌써 7월, 8월 동안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상당 부분 고점으로부터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지금 급락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같이 때려 맞으면서,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리 그래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급락하면 아침에 막 매도 나와서 떨어지긴 해요. 급락하는 종목도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더 많이 급락하면서 그럴 상황까지 있느냐? 아니, 이미 먼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내 종목을 좀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쭉 보여드리면서 애플 보여드렸고, 엔비디아 보여드렸고, 그리고 테슬라 보여드렸고, 뭐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이 떨어지면은 지수는 추세 하락합니다. 걔들이 거기서 저점 가면 분명히 저가 마이트 들어와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살려면 걔들이 살아야 됩니다. 라는데 공감하십니까? 이 말에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뭐 갖고 있어야 돼요? 살려면 뭘 사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던 거고요. 왜냐면 걔들이 핵심이고, 걔들이 된다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된다면?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걔네들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여기 차트 있는 애들 걔네들 사면 되는 거죠? 네? 농담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너무 많이 오늘 갔네요. 여기에 여러분들 네. 가장 고민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도 훨씬 어려워졌을 뿐더러, 그리고 천반양론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 고민에
같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해요. 답이 네네. 아니고. 아주 시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보다 더 중요한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저걸 차라리 클리닉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그냥 했으면 좋겠네. 삼성전자 솔직히 삼성전자 주주만에 몇백만 명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거 보면 추석 앞두고나 연말 오면 연말이니까 그냥 정리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네? 뷰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의 카렌다를 보고 예. 야 올해까지만 해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추석 전에 채워버려. 그것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거든 사실. 예. 네. 정확하게 잘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계획해 보십시다. 박 이사님. 네. 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뉴스는 요 정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정윤 기자 또 또 전기차 얘기 또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